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저분은 참 착한 것 같아요. 저 친구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좋아. 타인에 대해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미련해? 나쁜 면만 부각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상대를 착하게 보는 사람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착한 성품이 많아서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상대를 대할 때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동대문구 하늘땅 한의원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학생들이 또 새 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의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도 막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네. 자, 실제 학교에서 공부할 우리의 어린 친구들도 정신없지만 이 시기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이 바쁜 것도 역시 우리 아이들의 어머님들도 많이 바쁘신데요. 자, 이때 우리 현명한 엄마는 바로 이 시기에 남들보다 먼저 한약을 먹입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새 학기를 준비할 때 한약을 먹으면 이런 것들이 좋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시작부터 앞서 나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자,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는 이미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다 아시는데 네. 이미 학기 초에 거의 결판이 납니다. 학기 초부터 이미 시작된 그 패턴이 쭉 1년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학기 초에 치고 나간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냥 그대로 고정화돼 버리는 그래서 처음부터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두뇌 학습 능력을 높여주는 게 좋은데요. 네. 자, 머리를 맑게 하고 두뇌 활성도를 높여주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총명탕이라는 처방. 자, 이 총명탕은 사실 백복신, 석창포, 원지 이 세 가지 약재로 구성된 처방입니다. 네. 옛날에는 제가 이 처방을 갖다 얘기하면서 그냥 머리가 맑아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래도 머리가 맑아지면은 외울 때 좀 더 많이 외워지고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되는 거야 라고 그 정도로 말씀을 드렸던. 네. 근데 최근 들어선 제가 이 멘트를 바꿔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머리 똑똑해져 네. 라고. 자, 연구 결과 실제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별이 났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그 뇌세포 합성을 촉진시키는 RNA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는 녹용이라든지 그런 약재들과 같이 처방이 구성됐을 때 학습 능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해지고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머리가 나빠지더라라는 연구 결과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녹용 많이 머리가 바보가 돼 그런 전부 유언부에 해당되는 거고 지난주에도 제가 저희 집 아이 지금 십몇 년째, 16년째 녹용을 계속 먹인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열심히 공부 잘하고 네, 상위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뭐 따님께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뭐 16년, 17년씩 녹용을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새 학기에 녹용, 그리고 또 한약재, 이런 것들로 좀 건강을 보호하면 좋은 이유가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학기 초가 되면은 이제 뭐 꼭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 특히 새로 이제 이 1학년이 되는 경우, 학교가 바뀐 경우, 네. 초등학교 1학년이 됐거나 중학교 1학년이 됐거나 고등학교 1학년이 됐거나, 자, 이런 친구들의 공통적으로 다 큰 병을 한 번씩 앓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네. 여태까지 집에서 내가 익숙해졌던 세균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거기에 면역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 학기가 돼서 딱 갔더니 일단 처음에 막 적응하기 바쁘고 정신없고 스트레스 받고 숙제도 많고 막 그 와중에 생전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네. 한 공간에 있게 되다 보니, 자, 익숙해져 있는 것에는 면역력이 생겨서 아프지 않았었는데 익숙치 않았기 때문에 뚫립니다. 우리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감기예요. 문제될 게 아닌데 문제는 신종이에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버리니까 마구마구 뚫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새 학기가 됐을 때 각자 집에서 길러온 세균과 바이러스를 서로 나눠서 쓰기 때문에 네. 약한 친구들, 물론 강한 친구들은 다 이겨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알아눕습니다. 자, 면역력이 약해서 알아눕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시간에 공부도 못하게 되고 또 역시 뒤로 많이 처지게 되는, 물론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서 강화시켜주는 게 좋은 거고요. 실제 이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하게 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네. 발표한 게 있어요. 뭘 발표했냐면 한약 치료를 했더니 인체 면역력을 높여서 쉽게 감염되지도 않고 감염되었어도 빨리 낫더라 라는 연구 결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전이되는 걸 막았고, 또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중증 환자가 문제가 이제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호흡곤란이 돼서 사망이 하게 되거든요. 숨을 못 쉬어서. 근데 산소 포화도를 개선시켜서 그런 호흡곤란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즉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이 어떤 감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워낙 또 새 학기에는 뭐 이래저래 적응하느라 좀 몸이 힘들기도 해서 좀 이제 한약으로 좀 몸을 이제 보강을 하면 좋다고 하지만 특히 요즘 같은 데는 더 그럴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적과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가 공부도 때가 있다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공부는 때가 없습니다. 공부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기만 하면 되니까. 자, 때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키 성장입니다. 키 성장은 정말 때가 있어서 네. 이 때가 아니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기가 바로 키가 자라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심하고 크겠지라고 손 놓고 있다가는 어느새 남들은 다 이만큼 자라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성장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키 크는 패턴을 보게 되면 방학 때 좀 놀고 좀 더 잘 수 있고 공부 스트레스 덜 받고 할 때는 키가 잘 자라요. 네, 시험 기간 같은 때 거의 키가 거의 제로, 성장이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은, 즉 공부 스트레스나 피로나 그런 것들이 성장이 굉장히 장애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언급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이제 2차 성징을 얘기하죠. 남자든 여자든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게 되면은 키가 쑥 자라는 것 같은데 네. 그 다음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 또 좀 길이 생장이 아닌 부피 생장으로 좀 비만 쪽으로 가는 아이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성장이 방해가 돼서 그리고 2차 성장이 더 빨리 나서 그렇게 해서 키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서, 그래서 미리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좀 약을 써주게 되면은 비만도
되고 키도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좀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공부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키거든요. 네. 네, 그러면 키 이야기가 나와서 키를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면 좀 같이 알려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키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성장이 되는 거죠. 이 성장 호르몬하고 경쟁 관계가 있는 게 성호르몬입니다. 아. 네, 그래서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네. 성호르몬보다 성장 호르몬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아기가 자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점차 자라면서 성호르몬도 쭉쭉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둘이 딱 맞는 경우가 언제냐면 바로 여학생들은 초경, 그리고 남학생들은 천몽정, 즉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기죠. 그 이후로는 역전되면서 성호르몬이 더 올라가고 성장 호르몬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이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이후로 딱 그 초경이나 천몽정 이후로 2년 내지 3년이면은 성장이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자, 이 정지를 갖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특히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첫 생리하면은 이제 엄마들이 난리가 나서 손 붙잡고 뛰어놉니다. 큰일 났어요. 생리했어요. 그러니까 생리를 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러고 나면 2년 이제 3년 전면 키가 끝나는구나. 근데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해서 쫓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기 전에 미리 오시는 것이 더 좋죠. 네. 우리가 이제 목소리가 변색이 된다든지 또 가슴 몽울이 좀 생긴다든지 또 머리 쉰내. 이제 아실 거예요. 머리에서 냄새가 나서 그동안 머리 안 감다가도 이제 머리 이제 계속 감게 되는 게 자꾸 이제 냄새가 나고, 다 모든 것들이 2차 성징이 이제 발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공부도 때가 있지만 키도 때가 있기 때문에 네. 서둘러서 오시는 게 좋고요. 그러고 이제 키가 클 수 있는 방법 중에 수면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통계학적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뭐 나는 책을 본다든지, 그래서 10시 이후에 자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도 않으면서 뭐 게임하고 뭐 컴퓨터하고 그러면서 10시 넘기는 건 나 키 크기 싫어 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찍 자서, 최대한 일찍 자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실 키가 어릴 때 좋다는 게 그나마 그래도 학년이 낮을 때는 일찍 잘 수 있으니까, 네. 학년이 높아지면 일찍 자는 게 사실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잠 시간도 그렇게 확보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뼈가 자라는 게 키가 자라는 건데, 이 뼈의 이 골수세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러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부러져 보면 알죠. 부러지기 좋은 건 아니지만, 자,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네. 했을 때 본드 접착제 붙여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맞춰놓으면 지들끼리 엉겨서 붙죠. 그렇죠. 뼈가 잘 붙는 거죠. 엉겨 붙는 거죠. 네. 사실 끔찍한 성장 클리닉 중에 하나가 다리를 절단하고 약간 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영화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자라서 붙는다. 그만큼 키가 자란다는 건데 정말 끔찍한 방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들을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들지 않게 깨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부드러운 자극을. 그래서 우리가 수영이라든지 걷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체조라든지 특히 줄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부드러운 자극을 계속 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들이 잠 잘 못하게 계속 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보통 줄넘기를 시키면 깨요 그래 놓고 나중에 와서 확인해 보면은 시험 기간이라 빠지고 숙제 많아서 네. 빠지고 생일이라서 빠지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빠지고 외갓집 가서 빠지고 나중에 해보면 한 날이 며칠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하루에 10분만 해도 괜찮으니까 매일 해라. 무조건 해라. 생일이 됐던 방학이든 뭐 시험 기간이든 감기 기운이 있든 무조건 해라. 네. 그렇지 않으면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쿵쿵쿵 울려서 바깥에서 해야 되는데 밖에 비우고 뭐 그럼 못하고 다 핑계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방에서 하면 돼요. 어떻게? 줄넘기 없이 하면 돼요. 빈손으로 하면 되는데 더 좋습니다. 왜? 밑에 소리 나면 안 되니까 발 뒤꿈치 들고 활짝활짝 뛰어야 되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하루에 10분 몰아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 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씩 줄넘기 해주기만 해도 사실은 성장에 많이 도움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결국 내 노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아이들은 키 크랴 공부하랴 너무 할 게 많은데 특히나 이제 중3, 고3 이렇게 다른 이제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앞둔 학생들은 더 고민이 크거든요. 맞습니다. 진학이란 것은 결국 시험과 연결이 되게 되고 네. 수험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한 학습량이 뭐 단연코 생길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요새는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원도 하나의 삶이 돼가지고 학교와 학원을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되는 네. 자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납니다. 이러한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은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네, 네, 안 하면 돼요. 하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야.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네.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한약 요법들인 것이고요. 총명탕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 머리를 맑게 해서 좀 더 학습력을 높여서 좀이라도 더 휴식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총명탕 같은 머리 맑게 해주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아이들이 사실 한약을 먹으면서까지 공부를 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어쨌든 한약을 먹으면서 공부를 좀 잘하고 집중을 하게끔 만들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는 잘하는데 꼭 시험만 보면 긴장을 해서 망치고 온다는 아이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한 가지 경우에는 너무 덤벙된다 있어요. 다 아는 건 나도 또 실수를 해서 틀려서 네. 더 덤벙되는 자, 이 경우는 몸에 열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도 어른들도 막 그래 산만해지거든요. 집중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덤벙되게 되는 거. 또 좌뇌 우뇌가 균형이 안 맞을 때도 우리가 요새 시험 문제는 퓨전으로 복합적으로 내거든요. 함정에 걸려라라고 시험 문제를 내면 딱 거기 걸려요. 왜? 한쪽만 발달되다 보니까 그쪽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네. 한쪽은 잘 안 들어오니까 건너뛰는 거죠. 그러면 함정에 걸려서 역시 아는데도 놓치게 되는 자, 이 경우는 우리 몸의 열을 조절해주고 음양을 맞춰주는 그런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 긴장하는 겁니다. 자, 긴장은 정말 그 최대의 적인데 사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재수해서 갔는데 그 첫 시험 때 정말 너무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제대로 시험 문제를 갖다가 머리가 하나가 막히니까는 어떡하지 하면서 다음 문제까지 다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변명이긴 하지만 첫 그 시험 실패했는데 그 재수를 하면서 그 담이 커졌다 그럴까요?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갔을 때는 제가 점심 먹고 뒤에 가서 낮잠을 잤어요. 네. 뭐 그 시간에 한 잔 더 봐야 뭐 볼 것도 아닌 거고 그냥 편안하게 낮잠 자고 이제 근데 그때도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막 여기저기서 울고 훌쩍 여학생들 같은 게 정말 눈물 흘리고 막 엎드리 울고 하는데 저는 이제 휘파람 불면서 그러니까 별로 잘 보지는 않았지만 네,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사실 심기라 그러는데 이 심혈이 약하고 심기가 약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사전에 미리 보강시켜서 강화시켜 주는 것이 꼭 시험 기간 되면 배탈 났다, 시험 기간 되면 뭐 했다 있거든요. 미리 사전에 박아줘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 막아주는 것도 역시 도움되는 방법인 겁니다. 네. 굉장히 치료 방법도 이 학생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아이들이 보통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정말 문제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게 꼭 요새는 OMR 카드에 작성을 하는데 그렇죠, 이거 꼭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밀려서 쓰고 이런 적이 저도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이게 그 여유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심기라고 얘기하는 게 심기가 불편하다, 네. 뭐 상심했다, 우리가 종 맞은 것처럼 할 때 네. 가슴이 너무 아파라고 하지 머리가 너무 아파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 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 감정이나 여유나 그런 것들을 감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강시켜 주는 것들을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짚고 넘어가면 이제 우황청심환 같은 거 막 먹고 들어가고 그날 막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부분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 안 먹던 거 갑자기 먹으면 탈나는 경우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시험 기간 내내 졸려가지고 뭐 아니면 너무 훅 늘어져가지고 막 이랬다라 얘기인데, 자, 이걸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네. 사전에, 역시 면역이죠. 사전에 미리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중요한 시간대 전에 미리 네. 먹어봐서 반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괜찮으면 그때 먹으면 되는. 그래서 제가 시험 도중에 그런 거 막 함부로 먹는 것보다도 그 전부터도 미리 먹던 뭐 한약, 뭐 충동탕이든 네. 한약이든 아니면은 뭐 공진단이든 뭐 여러 가지 한약들을 미리 체험해가지고 괜찮네, 진짜 먹었더니 눈이 맑아지고 멀어졌고 불쑥 기운도 나고 좋네 한 것을 시험 때도 전날이나 그날에도 먹고 가면은 불안하지 않죠. 문제 생기지 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사전에 좀 먹어가지고 당일에는 효과가 안 나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약효가 이제 어느 정도 가느냐 부분은 그 사람의 체질과 약의 강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사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고3 수험들이나 오게 그러면은 딱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 가져가서 며칠 전부터 좀 쭉 먹어가면서 당일도 먹고 필요하면 점심도 하나 까먹고 그래야 다. 왜 사실 그때 한 문제라도 더 맞추면은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미리 사전에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약들을 시험 보기 며칠 전 또는 한 일주일 전부터 해서 또 쭉 먹어가서 계속 끌어올려서 그 당일까지도 최고의 어떤 그 컨디션을 유지해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진단과 상의를 통해서 전문가와 그렇죠. 네,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게 정말 뭐 긴장감을 해소한다든지 뭐 덤벙대는 걸 좀 이제 자제시킨다든지 이런 뭐 기전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좀 너무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머리 자체가 좋아지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머리 자체가 똑똑해지는 처방이 그리고 약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있나요? 네. 자,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녹용인데요. 녹용은 워낙에 그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지만 워낙에 보약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효능까지도 입증이 됐는데요. 네. 실제 실험에서 녹용 성분이 체내에 들어가서 뇌세포 조직의 RNA 합성을,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거죠. 밝혀졌습니다. 뇌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기억력이 증가하고 그런 게 밝혀졌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되고 있고요. 특히 더불어서 공진단 처방이 많이 이용되는 이유가 네. 그곳에 바로 사양의 또 특징이 뭐냐면 개교성진시킨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팍 이렇게 좀 눈이 번쩍 이렇게 해주는 네. 저도 사실은 이제 전날 좀 술을 많이 먹고 많이 피곤하고 그러면 이제 아침에 공진단을 먹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면서 눈도 초록초록해지고 그런 그 효능이 있거든요. 네. 더불어서 이 녹용과 같이 들어간 게 바로 공진단 처방이기 때문에 또 이 한약을 갖다 먹는 게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쓰니까. 쓴 것도 그렇고 학교 가서 한약 먹는 거 티를 못 내요. 왜냐면 친구들이 야, 너 뭐 보약까지 먹으면서 공부하냐 막 그런 얘기 듣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친구들 다 한약 먹고 있거든요. 저희 한약에서 한약재 가 친구들은 다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네. 다 집에서 먹고 있습니다.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먹고 학교 갔다 와서 먹고 자기 전에 먹고 이런 식으로 먹고 있는. 근데 그렇게 티내기 싫은 친구들은 또 데우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런 공진단을 갖다가 또 먹으면 굉장히 편한 거 티 안 나니까 그렇게 먹는 친구들 많아서 아이들이 선호하고 있고요. 또 이 공진단 자체도 그래서 또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신경 보호 효과도 있고 인지 능력 증가시키는 것, 또 학습력 항진, 기억력 증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국내 논문만이 아니라 아예 국제학술지 SCI라고 하죠. 네. 그쪽에 지금 논문이 게재가 돼서 이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어서 만약에 학교 가서 한약 먹는 거 싫어하고 막 봉지 막 꿀꺽꿀꺽 먹는 거 싫고라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진단이나 그런 약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또 이제 봄이 오잖아요. 봄이 오게 되면 이제 또 찾아오는 어떤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춘곤증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정말 뭐 봄이 되면 좀 그런 건지 밥을 먹으면 좀 그런 건지 이게 참 궁금하거든요.
일단 밥을 먹으며란 부분은 네. 제가 그 말씀드리면서 좀 웃은 게 어제 밥 먹다가 저희 한 사람이 네. 나 요새 밥만 먹으면 졸려라고 얘기하는 네. 그래서 그거 이제 식후 흥곤증이라는 증상 맞아 병이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는데 실제 병이라고 네 봐야 맞습니다. 되나요? 이 춘곤증이란 곤자가 피곤한 거죠. 봄에도 피곤을 느끼고 식후에도 피곤을 느끼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있고 일단 졸립단 말이죠. 졸립고 피곤한 거는 결국은 가장 그 근본 원인은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잠의 수면의 질 이런 것이 완벽하다고 한다면 자고 나면 잠자는 것은 휴식을 취하고 충전한 거니까 눈이 말똥말똥하고 막 기운이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눈을 뜨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피곤하고 졸립다는 건 어쨌든 빨리 충전 좀 시켜줘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을 많이 꾼다는 분들이 있어요. 밤새 꿈 꿨다 해가지고 네. 한잠도 안 잔거나 맞아요. 한잠도 안 잔거나 다름없어요. 밤새 깨어 있을 거잖아요. 여러 가지. 네. 자, 꿈은 또 우리가 그 스트레스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꿈을 내가 나 무슨 꿈 꿔야지 이렇게 꾸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저절로 꿔지는 건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해결한 거야. 네. 살다 보면 그렇지 뭐 그런 건 다 해결한 건데 내 본능은 해결되지 않은 거죠. 네. 쌓이고 쌓인 게 이성이 잠깐 잠자러 간 사이에 얘가 떠오르는 게 꿈이죠. 꿈인 거고 그 다음 좀 더 심해지면 잠꼬대. 더 심해지면 대화를 내요. 자면서 대화하는 경우 있거든요. 있어요. 신혼부부들이 많이 네. 쫓아와요. 겁나가지고 맨 마지막 단계는 자면서 왔다 갔다 움직이고 본인은 기억 못해요. 또 다른 내가 형성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숙면을 방해해서 피곤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뭐 쪽잠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잠깐 정말 깊게 자면 그렇죠. 피로가 싹 풀리는데 이렇게 뭐 꿈꾸고 뒤치럭뒤치럭하고 하면 이게 하루 종일 피곤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깊은 숙면을 취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네. 자,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왜냐하면 잠을 깊숙하게 못 자고 뒤척거리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몸에 열이 많을 때. 우리가 이제 열대야 생각하면 되죠. 네. 여름철에 더워지면 열대야가 말 그대로 더위가 심해지면서 밤에 잠 못 자는 밤이 되는 게 열대야라고 하는 다 시원한데 뭐 고수부지 찾아가고 막 네. 어떻게 하든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자 몸에 어떤 이유에서건 쓸모없는 열이 많아지며 호르몬이 부족해서 그렇고 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고 이 열이 많아지게 되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막 걷어차고 자고 막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 열을 갖다 진정시켜 주는 것이 숙면을 갖다가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그래서 몸을 좀 서늘하게 해주시는데 너무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 안 잘 때 샤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너무 찬 물로 하면 홀딱 깨버립니다. 네. 홀딱 깨서 오히려 아닌 거고 미지근한 물로 해가지고 발산시켜주는 거죠. 여기다 녹차가루 조금 뿌려주면 더 좋은데 네. 녹차가 열을 빼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서늘하게 만들어서 잠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린 거. 네. 스트레스 뭐 생각하면 계속 각성되는 거죠. 계속 그거 생각하느라고. 자,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게끔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역시 심한 운동을 해보면 다 깨버려요. 네. 깨버리니까 안 되고 부드럽고 가벼운 운동을 해서 적절한 피로감을 해서 저절로 잠이 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사실 이런 방법들을 해도 안 돼 라고 네. 하는 경우는 결국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치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한의사니까 한의학 권하는 거고 네. 사실은 한의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복용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물론 잠을 오게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것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네. 그렇죠. 점점 더 내가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능력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줄어들어요. 여기에 내성이 생기면 점점 양 늘어나고 의존되게 돼. 결국 이거 없이는 못 자게 되는. 그래서 수면제나 이 신경안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셔야 되고 그다음 증상이 어느 정도 잡히면 빨리 떼어버려야 되는. 어느 의사 선생님도 수면제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먹으라는 분은 없거든요. 좋은 게 아니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약이라든지
차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잠을 푹 잘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근본 방법입니다. 네. 근데 여름이 아무래도 가장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름에 좀 춘곤증처럼 뭐 하곤증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봄에 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잠이 안 오는 건 사실 여름철에 열대야 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름에 잠 못 자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곤증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춘곤증이라는 얘기는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봄의 계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자, 봄 생각해 보면은 일단 바람 많이 불어요. 바람 네. 많이 불고 따뜻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새싹과 아지랑이가 계속 볼록볼록 위로 올라갑니다. 아지랑이도 올라가고 새싹도 네.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넷째는 이제 일교차가 심해서 이제 환절기 감기 많이 걸리는데, 자, 셋째의 특징이 바로 춘곤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봄의 기운은, 봄은 새싹도 돋아나고 개구리도 발딱 뛰고 파릇파릇 모든 것이 아지랑이도 위로 올라가고 다 위로 상승하는 그 시기인데, 이 상승을 하려면 겨울에 저장해 둔 것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겨울에 부실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힘 파워가,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나는 못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나는 뒷걸음질 치는 것처럼 되는, 그래서 쫙 깔아지게 되는, 그래서 기운이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춘곤증이라는 표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봄에 좀 이런 피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하는 그런 치료를 해주면 좀 춘곤증도 극복이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특히 봄에 이제 우리가 이 표현 쓰는데 병든 닭같이 병든다고 얘기하는 게, 네. 사실은 존다, 뭐 피곤하다, 졸립다, 자고 싶다, 이 모든 건 뭐냐면 결국 수면이 모자란, 충전이 모자란 뜻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운이 떨어져서 모자라다라고 한다면 기운을 부과시켜주면, 충전을 시켜주면. 그래서 제가 오시게 되면 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이건 병 아니에요 라는 얘기도 하는 게, 배터리, 충전만 시켜주면, 네. 파워만 생기면은 이거는 바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기운이 넘치면 졸립지가 않은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꼬박꼬박 졸거나 축 처지거나 그러면 네. 인체의 기운을 보강시켜주기 위해서 한약 정도를 써주는 게 좋은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보약을 많이 쓰는 거고요. 우리 특히 그 아이들 키 크게 네.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때, 계절적으로는 어떤 때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봄입니다. 봄에 쭉쭉쭉 자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봄철에 성장 클리닉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봄, 가을에 좀 아이들한테 한약 같은 거 좀 먹이면 좋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얘기인 네, 봄, 거군요. 가을로 먹이면 좋다가 바로 그 이유인데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또 그렇지 않은 뭐 여학자분들 모시거나 했을 때, 언제 한약을 좀 먹이면 좋은가요? 네. 라고 얘기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봄, 가을이 맞는데, 그 이유는 계절적인 변화가 심각한 여름이나 겨울 전인 봄이나 가을에 쓰는. 네. 그래서 저는 1년에 4번 쓰라 그러면은 어떻게 쓰라 그러면 봄 되기 전, 여름 되기 전, 가을 되기 전, 겨울 되기 전, 즉 계절이 바뀔 때. 네. 계절 바뀔 때 다들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미리 약을 써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약 꼭 1년에 꼭 한 번 약 써야 된다 그러면 봄을 얘기하는 거고, 1년에 2번 그럼 봄, 가을, 1년에 4번은 그러면 봄 되기 전, 여름 되기 전, 가을 되기 전, 겨울 되기 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수험생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께서 새학기 학생들과 수험생의 건강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강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건강, 마음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계피입니다. 계피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계피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자, 일단 계절적으로 우리가 몸이 찬 사람들은 겨울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네. 예, 추위도 타고 손발도 아주 싸늘하게 식고 얼음장 같죠. 배도 차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네. 자, 이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온기를 갖다 북돋으면 참 좋은데요. 사실 옛날에 조선시대 그 임금도 그래서 전약이라는 그런 약을 썼는데 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겨울철 보약인 거죠. 자, 거기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는 계피입니다. 계피는 사실 네. 약재로도 많이 쓰이지만 음식 재료로도 많이 써요. 우리 수정과도 뭐 되게 네. 들어가는 거고 뿐만 아니라 서양 쪽으로도 커피에 들어가기도 하고 음식이 향신료, 심지어 맥주에도 사실은 계피가 들어가는 계피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계피의 그 한방에서는 이 약을 갖다가 쓸 때 열성을 가진 약재로 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약재로 쓰이고 있고요. 우리가 몸이 냉증이 생기게 되면 수족냉증, 배냉증 이런 거로 해서 몸에 혈액순환도 안 되고 쉽게 감기도 걸리게 되고 손발이 차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피로가 생기고 부종해소가 생기는데 이렇게 계피처럼 따뜻한 약재들은 그걸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게 돼 있고요. 또 따뜻한 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가 차면 항상 소화불량이 생기거든요.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뭐 변비가 생기거나 설사가 생기거나 변이 묽어지거나 막 그런 방구가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피가 들어가게 되면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를 도와주는 또 우리가 감기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은 네.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주는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계피차를 갖다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도움 되고요. 또 계피가 이제 그 달달한 맛에다가 좀 매운맛도 있고 이게 폴리페놀 성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 폴리페놀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에 쓸모없는 거에 이제 노폐물을 상대하는 게 활성산소라고 하는데 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항산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관 튼튼하게 해주고 심혈관도 강화시켜주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계피가 전 또 여자한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여성 질환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계피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의 이제 그 호르몬 쪽에 해당되는 뭐 냉이라고 부르잖아요. 차가워서 생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진정 효과, 진통 효과, 뭐 혈액 순환 작용 이런 모둠에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통이 심할 때 역시 계피차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생리통을 좀 완화시킨다든지 또 생리불순 같은 것들 또 갱년기 증상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응용할 수가 있고요. 특히 좋은 거는 아랫배가 차갑고 손발이 차고 그러면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아주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물 집에서 하는 큰 주전자 같은 경우에다가 뭐 한두 조각 정도 해가지고 보글보글 끓여서 우리 보리차 뭐 결명자차 이렇게 먹는 것처럼 계피차에서 묽게 해가지고 그렇게 드시면 되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평소에 몸에 열이 많은 체질 또는 열성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몸이 차다 싶으신 분들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질병이나 증상들이 있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계피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LG 헬로비전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방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우리 딸. 아, 네. 따님 예. 키,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키가 어떻게... 160이고, 네. 몸무게가 56, 네. 나이는 47. 아, 네. 지금 제 옆에 예. 장동민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증상이 따님이 어디가 불편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우리 딸이 전에도 머리 염색을 했는데도 네. 올 봄부터 염색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왜 하느냐 그랬더니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온갖 게 다 아파갖고 아, 네네. 못 하겠대요. 그래서 머리가 음. 지금 파마를 안 하는데 네. 염색을 못 하니까는 그 나이도 이제 이런데 네. 응. 그 염색을 어머니 염색을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럼 요 근래 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옛날부터도 그랬던 건가요? 예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예전에는 그가. 그런 말 없었고, 네네. 없었는데 힘이 들었었는지 어땠는지 몰라가지고 좋습니다. 너무나 보기 싫어갖고 우리 저기 따님 저기 태어나셨을 때 옛날 기억 되살려서 그 피부 태열이라든지 뭐 코피를 많이 흘렸다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그런 거 없었나요? 아 코피 같은 거 태열도 그런 것도 없었어요. 없었고, 예. 좋습니다. 자, 지금 그 머리 염색을 하면서 이런 뭐 두통이라든지 뭐 통증이 생긴다든지 가려움증도 있다 그러던가요, 머리? 예, 가려움증도 있고, 가려움증도 있고, 눈도 아프고, 눈도 아프다 그러고, 자, 이 네. 증상의 일단 기전 자체는 열이거든요. 위로 열이 올라가서 그런 간지러움도, 우리가 간지러울 때 시원하게 좀 간지럼이 가려움고 하는 것은 다 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눈의 예. 통증도 눈 충혈되고 아픈 것도 다 열이 올라가서 눈 시원하게 좀 덜어지고, 작용이 두통도 좀 머리 시원하게 좀 덜어지고, 즉 다 열이 발생되는 건데,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 근래 들어서 열이 생겼다. 특히 지금 염색약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면역 체계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면역이요? 염색약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예전에는 문제없이 잘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염색약의 자극에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 그렇죠. 여러 가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면역력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을 가능성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따님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좀 부족해지고 진액 성분이 부족해지면서 바짝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역시 허열이 떠요. 왜 우리가 갱년기 되면 얼굴 빨개지고 머리 위로 열 올라고 그렇죠.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생길 수 있는, 그래서 따님이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호르몬이 부족해진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치료법은 달라져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말 그대로 면역력을 높이는 쪽으로 약을 쓰고 처방도 써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몸이 든든해지는 거죠. 그러면 자극이 와도 예전처럼 또 놀다가 그러면서 이제 반응 안 보이게 되는. 그리고 열이 만약에 즉 진액 부족, 호르몬 부족이라서 열이 올라서 그런 거라면 호르몬을 갖다가 조절해주고 보충해 두면 또 쓸모없는 일이 없어지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건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약으로도 한약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 우리 따님 다니시던 한의원에 가서 상담 한번 해보시라 그러세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아이고 내가 그냥 걱정이 갖고 그러셨구나. 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신가요? 예?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세요? 아, 저는 이제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일 다시 신청해갖고 얘기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신청해도 돼요, 지금? 아, 네, 지금 말씀 주셔도 괜찮을 것 그래요? 같은데. 저는 73살, 75. 네. 75이고, 키는 152. 네. 그리고 몸무게는 57.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근데 어깨, 목, 너무나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정형외과 가서 먹어도 안 되고, 그냥 먹다가 말아버리고, 또, 물리치료도 해도 안 되고. 특별히 목, 어깨를 다치신 건 아니죠?
안 다쳤는데 아니 일을 많이 해서 옛날부터 일을 많이 해서 그러긴 했는데요. 참 많이 치료도 받았는데 안 돼요 그렇게. 자, 다친 적은 없으시고 증상이 목하고 어깨 쪽만 나타나시나요? 아니면은 팔이나 손까지 간다든지? 아니 손은 안 그래요. 팔이나 손은 저기, 괜찮고 저기 머리, 팔꿈치 위에가 조금 팔꿈치 입까지는 증상이 있고 내부르면은 좀 아프고. 머리 쪽으로는요, 뭐 귀가 안 머리는- 좋다든지 눈이나 뭐 두통이 있다든지 어지럽다든지 그런 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눈물은 없고. 나도. 자, 지금 그 말씀하신 증상은 올 이번 달 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추 상완 증후군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그게 팔까지 내려가는 그런 증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다치거나 그러면 다친 것 때문에 생기니까 문제가 아닌데 이건 다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언제부턴가 아프고 그리고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 목하고 경추하고 어깨 쪽으로 연결되는 그 부위가 뒤틀리거나 경직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가까운 그 한의원이나 가셔서 그 목을 한번 봐달라 그러세요. 목이 틀어지거나 어긋나 있거나 그런 거 없는지 봐서 만약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풀어주는 추나요법을 좀 해달라고. 추나요법. 네네. 추나 요새 그 보험 적용돼서 비용 비싸지 않으니까 추나요법 해가지고 뭉친 거 풀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증상이 호전되는 게 그럼 뭐 다른 데 가서 치료받아면 되실 거예요. 그럼 한의방에 가서? 한의원에 가서 치료 받으신 거 저는 한의사니까 추천드리고 만약에 병원에 가시게 되면 양방병원에 가면은 목에 도수 치료 좀 해달라고. 예, 도수 치료. 네, 도수 치료하거나 이제 추나 치료를 하시는 건데 아무래도 한의원 추나는 보험 적용이 되니까 한의원 가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오늘 저는 그리고 제가 작년 2월달에 무릎 수술 양쪽을 다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라도 왜 종아리가 그렇게 많이 부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그럼 붓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예, 안 했어요. 자, 우리가 그 무릎 수술을 이제 하셔가지고 인공관절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내 것만은 못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인공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 몸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이 똑같이 적응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똑같이 적응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미세하게라도 다리 길이가 차이가 나고 골반이 틀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가는 어떤 기혈순환이나 경락이나 이 혈액순환 같은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잘 흐르지 못하니까 막히고 부종이 생기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다리 길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종아리가 붓는 게 하루 종일 부어있나요? 아침에 부었다 저녁에 빠지나요? 아니면 아침엔 괜찮다가 저녁에 붓나요? 아니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양발 신으면 그 자리가 폭 들어가고 있어서 자고 이제 그 높이 벽에 같은 높이 하고 자면 아침에는 풀리고 돼요. 그렇죠. 자, 요거는 우리가 그 붓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힘이 딸려서 분할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하지부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서 보행을 하고 앉아있고 하다 보면은 중력의 영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건 잘 내려가요. 위로 올라오는 거는 잘 안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때는 내 힘이 필요해. 끌어올리는. 근데 그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면은 다 못 끌어올리니까 조금씩 남기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후가 되면 저녁 때가 되면 코끼리 다리가 돼 있는, 그리고 발을 올려놓고 자면은 내려오니까 또 풀리게 되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리 길이가 이 차이가 나는 거 확인 하나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순환시키는 힘, 파워죠. 엔진. 그러니까 아랫배에 있는 단전의 그 우리가 흔히 양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능성이 떨어져서 그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한약까지 같이 써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싶은데, 일단은 가서 다리 길이부터 확인하고 추나 치료 받아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해소가 되면 굳이 약까지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만약 그래도 계속 좀 분다 그러면 한약적을 같이 응용해서 쓰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장동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김희동 원장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